유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준4급 교과서 한자 22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전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균전제는 고를 균, 밭전, 제도 제로, 나라에서 토지를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제도로 토지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고르게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를 균을 보겠습니다. 고를 균은 흙을 손으로 평평하게 고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고르다, 평평하다, 균등하다, 밭을 갈다 등의 의미입니다. 밭전을 보겠습니다. 밭전은 밭과 밭 사이 도랑을 그린 것입니다. 각골문과 소전도 오늘과 거의 같은 모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이나 경작지를 뜻합니다. 법도제를 보겠습니다. 법도제는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일미와 칼도가 함께 있습니다. 안일미는 나무목에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본래 가지가 풍성한 나무인데 칼도가 결합해져서 나무의 가지를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마음대로 뻗어가지 못하도록 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절제하다, 억제하다, 법도, 규정 등의 의미가 있고 모양을 만드는 데서 마름질하다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균전제는 고를 균, 밭전, 제도 제로, 중국 수당 시대에 시행한 제도이며 나라에서 토지를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제도로 토지 규모에 따라 세금을 고르게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기호작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호작물은 즐길 기, 좋을 호, 지을 작, 물건 물로 향기나 맛이나 자극을 즐기기 위한 기호품의 원료를 수확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을 뜻합니다. 즐길 기를 보겠습니다. 즐길 기는 입구와 늙을 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늙을 기는 늙을 노와 뜻지가 결합된 글자인데 늙을 노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으로 늙은 노인의 모습을 그린 글자이고 뜻지는 비수비와 나릴이 합해진 글자인데 비수비는 짧은 칼이나 음식을 찌르는 도구인 포크나 숟가락을 의미하는 부수입니다. 여기에서 나릴은 원래는 입을 뜻하는 입구였지만 소전 이후 가로 왈로 변화되고 다시 나릴로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지는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서 맛보다 라는 의미로 원래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인데 뜻이라는 의미로 가차가 되면서 맛보다 라는 의미의 글자는 높을 상을 더한 맛볼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높이 들어 입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늙을 기는 노인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의 글자로 즐기다, 좋아하다의 의미였는데 이후 늙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게 되면서 앞에 입구를 더한 즐길 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즐기다, 좋아하다의 뜻입니다. 좋을 호를 보겠습니다. 좋을 호는 여자 여와 아들 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고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좋다, 아름답다, 사랑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지을 작을 보겠습니다. 지을 작은 사람인과 잠깐 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잠깐 사는 칼로 옷감을 자르는 모습으로 짓다, 만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람인을 추가해서 짓다, 만들다, 창작하다의 의미를 가진 지을 작이 되었습니다. 만물물을 보겠습니다. 만물물은 물건 물이라고도 하는데 소우와 하지 말라는 뜻의 말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소우는 뿔이 달린 소의 얼굴 모양을 그린 글자이고요. 말물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의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만물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장 큰 가축인 소를 칼로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원래는 제물로 쓰인 특별한 물건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었지만 점점 일반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물건, 만물, 산물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호작물은 즐길 기, 좋을 호, 지을 작, 물건 물로 향기나 맛이나 자극을 즐기기 위한 기호품의 원료를 수확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을 뜻합니다. 막부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막부는 장막막, 관청부로 장군의 본부 진영이 설치된 곳 또는 그곳을 중심으로 하는 무사 정권을 말합니다. 장막막은 수건건과 없을막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없을막은 풀 우거질 망과 해일이 합해진 글자인데 없을막의 밑부분에 있는 큰 대는
각골문과 금문 소전에서는 모두 풀초였는데 해소에 와서 큰 대로 변한 것입니다. 해가 풀숲 사이로 저물었다는 의미인데 해가 없다는 의미에서 지금은 주로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일을 하나 더한 저물모가 만들어졌습니다. 없을 막에 수건건이 더해진 장막막은 손으로 안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장막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막, 군막, 진영 등의 뜻입니다. 관청부를 보겠습니다. 관청부는 지엄과 줄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줄부는 사람인과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인데 마디촌은 사람의 손목에 점을 찍은 모양으로 마디라는 뜻과 손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부는 손으로 사람에게 주다라는 의미로 주다, 맡기다, 부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청부는 백성의 부탁을 들어주는 집이 관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청, 도읍, 고을, 곳간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막부는 장막막, 관청부로 장군의 본부 진영이 설치된 곳 또는 그곳을 중심으로 하는 무사 정권을 말합니다. 봉건제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봉건제도는 봉할봉, 세울건, 제도제, 법도 도로, 영주가 가신에게 영토를 주고 그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정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봉할봉을 보겠습니다. 봉할봉은 홀규와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봉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자기를 주는 것이나 봉투나 그릇 등을 싸서 막는 것, 무덤 위에 흙을 쌓는 것 등은 모두 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홀규는 원래 흙토와 나무목이 위아래로 결합된 글자였는데 아래의 나무목이 흙토로 변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마디촌이 더해진 봉할봉은 손으로 나무를 심기 위해 흙을 북돋는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고대에는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이를 국경으로 구분했습니다. 넘어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계선이었죠. 그래서 봉할봉은 임금이 제후들에게 나누어주는 땅을 의미하여 이를 봉지라고 했고 나누어주는 이를 분봉이라고 했습니다. 또 심은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나무를 중심으로 흙을 북돋워주어 볼록하게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둥글게 무덤을 만드는 것을 봉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봉할봉은 봉하다, 높이 쌓다, 밀봉한 편지 등의 뜻입니다. 세울건을 보겠습니다. 세울건은 길게 걸을 인과 분율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길게 걸을 인은 단일행의 왼쪽 부분만을 그린 조금 걸을 척에서 획을 길게 느려 그린 부수입니다. 길게 걷는다는 것은 발을 천천히 옮겨가며 걷는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걷다 또는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율은 각골문과 소전은 이런 모습입니다.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붓의 아래쪽에는 붓의 털을 세 가닥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세울건은 길에서 손에 붓을 쥐고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길이 설계도나 아니면 세워질 건물의 설계도일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므로 세우다, 일으키다의 의미입니다. 법도제를 보겠습니다. 법도제는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일미와 칼도가 함께 있습니다. 안일미는 나무목에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본래 가지가 풍성한 나무인데 칼도가 결합해져서 나무의 가지를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마음대로 뻗어가지 못하도록 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절제하다, 억제하다, 법도, 규정 등의 의미가 있고 모양을 만드는 데서 마름질하다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법도도를 보겠습니다. 법도도는 지엄과 스물입, 또 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고대의 치수는 뺨이나 팔뚝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집의 크기를 재고 손으로 재는 것이 20번에 달할 정도로 정확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정확과 공정이 필요한 법도라는 뜻이 생겼고 도구나 자, 횟수 등의 의미와 또한 그 의미가 확대되어 헤아리다라는 뜻도 생겼는데 이때는 탁으로 읽습니다. 제도, 태도는 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탁지부는 대한제국 때 정부의 재무를 담당했던 부서로 돈을 헤아려 지출하는 부서로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건제도는 봉할봉, 세울건, 제도제, 법도도로
영주가 가신에게 영토를 주고 그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종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사급교과 산자어 22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균전제는 고를 균, 밭전, 제도 제로, 나라에서 토지를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제도로 토지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고르게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호작물은 즐길 기, 좋을 호, 지을 작, 물건 물로, 향기나 맛이나 자극을 즐기기 위한 기호품의 원료를 수확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을 뜻합니다. 막부는 장막막, 관청부로, 장군의 본부 진영이 설치된 곳 또는 그곳을 중심으로 하는 무사 정권을 말합니다. 봉건제도는 봉할봉, 세울건, 제도제, 법도 도로, 영주가 가신에게 영토를 주고 그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종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사급 교과 산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